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의 상승미소입니다. 먼저 토마스 류 선생님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그 1만원 배팅 사건 그 얘기 듣는 것보다 먼저 토마스 류 선생님 연결하고 인터뷰 마친 다음에 끝부분에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현지 시각 아침 9시 30분이죠? 네네. 예, 일어나자마자 제 방송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 예, 코로나 바이러스의 미국 증시가 우리 설 연휴 직전에 하루 잠깐 반응을 보였었는데 그 이후로 사실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특히 어닝 발표 이후 어닝이 좋은 기업들이 많아서 오히려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 새벽에는 다우지수 무려 600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연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중국 바이러스에 대해서 증시가 늘 이제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가져갔는데, 그래도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이 잘 나와갖고, 아침에 큰 하락했다가 저녁에는 상승으로 반전되고, 그런 일이 매일 이제 반복되는데, 이제 금요일에는 조금 상황이 좀 달랐어요. 물론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아마존의 어닝이 무척 잘 나와갖고, 사실 금요일에 나스닥만 본다 그러면은 증시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였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발표된 어닝, 특히 에너지 기업들 중에 쉐브론, 엑슨 모빌, 그 다음에 캐터필러, 이 세 개 회사의 상당히 대형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의 어닝이 안 좋게 나왔어요. 특히 이제 캐터필러는 각종 기계를 생산해서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그 회사인데, 그래서 미국 경제 특히 제조업이라든가 세계적인 제조업 바로미터는 캐터필러 주식, 캐터필러의 어닝을 보면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캐터필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인데, 어닝은 좀 괜찮이 나오는데 전망, 가이던스는 상당히 암울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나 올해 2020년에도 세계의 제조업은 부진한 상태로 계속하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감. 그래서 나스닥 쪽에서는 아마존이 끌어올리려 했지만은 이 S&P나 다우존스 쪽에서는 이 중량급 세계 회사들이 끌어내리기 시작했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증시 하락은 조금 예상됐던 장세였는데,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 보건 비상사태라고 헬스 에머전시를 이제 발표했죠. 뒤따라서 델타 에어라인하고 예.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 두 개 회사에서 발표했는데, 중국 항공편을 3월달까지 취소하겠다. 완전히 폭탄 선언이죠. 이게 드디어 이제 중국이 세계 어떤 물류, 여행, 이런 인적 교류, 그 다음에 수출, 그런 데서 이제 고립되기 시작하는 징조를 이제 보이기 시작해서 증시가 상당히 많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 거기다가 또 저녁 막판에 애플이 중국 내 모든 사무실, 스토어 전부 폐쇄한다, 이렇게 또 이제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증시는 중국 바이러스 공포, 거기에 더해서 막판에 이제 셀오프로 급락 장을 연출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각 항공사들 중에 델타가 일단 먼저 운항 중단을 발표했다는 얘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거기에, 다음에 이제 애플이 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름을 더 부은 거죠. 예, 사실 살얼음판을 걷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아마존 혼자서 그걸 끌고 가기는 좀 어려웠다. 그래서 공포심이 한꺼번에 쏟아져서 이 증시가 많이 하락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는데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장 시작 전에 사실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하나 냈더라고요. 그래서 CN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사실 미국은 그동안 뭐 5명 정도밖에 확진 환자가 없어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예상을 했지만 골드만삭스는 이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로 미국 GDP에도 0.4% 정도 하락 예상이 된다는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리포트도 어떻게 보면 이 하락 장세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 지금의 그 중국 바이러스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 예전에 중국의 그 사스 참고를 했을 때, 그다음 뭐 메르스 뭐 하여튼 그런 사태 때와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시각들이 좀 들어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보거든요. 그때 당시는 중국의 경제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예, 근데 맞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경제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지금 뭐 부동의 제2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예,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이제 하강은 결코 뭐 미국에게 주는 그 충격이 예전과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완전히 어떻게 트래픽 통제 여기로 인해서 그 경제 위축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예, 이것이 미국의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수가 급락하면서 지난 2주 동안 하락하고 있는 10년 만기 미국의 채권금리 토요일 새벽 한국 시간입니다. 토요일 새벽에 마친 그 금리는 1.52%까지 하락했습니다. 이게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게 작년 9월 중국과 미국이 한참 싸움이 그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마이너스 네거티브 채권 금리가 나왔을 때 금리가 1.48%였거든요. 이번 금리 하락 이 추세가 작년 9월에 1.48%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폐렴 바이러스가 이게 어디까지 진행될지, 언제까지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증시에서는 안전자산 선호가 극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제 리세션의 바로미터라고 늘 말하는 3개월 10년물 예. 그 금리가 인버스 다시 됐어요. 아하. 지난 목요일부로. 네. 그것이 다시 인버스 돼갖고 또다시 이제 미국의 경제 리세션 그 가능성이 지금 이제 회자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2년물과 10년물 금리를 이제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 간격도 조금씩 이제 좁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증시가 아직 바닥은 안 찍은 것 같고 증시가 더 내려가고 중국의 바이러스도 안 잡히고 한다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 더 올라가고 금리도 1.48%그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일에 국채 10년물 금리가 1.48% 아래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증시는 진짜 마지막 큰 급락을 한번 또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이렇게 채권 금리,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S&P 500 기업의 배당 수익률과의 스프레드가 벌어졌습니다.
즉 S&P 500 기업의 배당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약 2%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1.52까지 가서 작년 9월, 8월 그 주가가 급락했을 당시에 이 스프레드만큼 벌어졌거든요. 이렇게 벌어졌다 그러면 사실 앞으로 급락은 다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조금씩 매수 포지션 조금씩 분할 매수에 참가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그 10년물 국채금리보다도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증시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는 3100 정도 S&P 500 인덱스 기준으로 네. 그 정도가 바닥이 아니겠는가 보는데 사실 지금부터라도 분할 매수해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토요일 종가가 S&P 500이 3220이면 약 100포인트 정도 추가 하락 여지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배당 수익률과 채권 금리 이 스프레드만 벌어진 걸 보더라도 적극적으로는 사실 부담스럽지만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일단 주식 쪽에서는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바이러스가 창궐 하면서 가장 크게 직격탄 맞은 게 원유 시장이거든요. 예. 예,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국산 원유 기준, WTI 기준으로 지금 51달러 something 와 있거든요. 예. 저는 한 50달러 정도를 바닥으로 보는데, 이거는 하루 이틀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까지 왔고, 예. 그래서 원유 가격이 이렇게 50달러까지 오면서 러시아가 오페크에게 우리 원유 감축에 대해서 한번 협상해보자. 이렇게 이제 공식 제안하면서 제가 볼 때는 원유 쪽에서는 우리가 바잉 찬스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관련 주식이라든지 원유 자체라든지 50달러 정도 상당히 괜찮은 매력적인 바잉 찬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도 올해 즉 2020년에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수익성이 좋은 분야로 사실 원유를 많이 꼽았잖아요. 네네. 2019년에는 마이너스 거의 14% 이상이었지만 기저효과로서 순이익 증가율이 약 플러스 40% 정도로 예상하니까 해볼만 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떨어진 걸 보면 정말 보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엑슨모빌이나 이런 회사들도 결국 어떻게 보면 바잉 찬스로 본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선생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중국 바이러스 사태는 진정될 것이고, 예. 아마 제 생각에는 템포러리 이 사건으로 기억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나 러시아 쪽에서 이 원유 가격이 계속 내려가는 것은 자기들 국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또 시도를 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이제 올해 후반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원유 쪽에는 지금 바잉 찬스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원래 우리 토마스 선생님이 되게 신중하신 분인데 바잉 찬스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거의 무릎팍도사급이니까 여러분들은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 어닝 시즌에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이른바 빅테크 기업 4개 기업이 어닝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어닝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까지 버블이다 이러면서 핵심 이유가 결국 이 고평가 기업들 PE 레이시오 즉
배율 자체가 높았던 기업들이었는데 이들이 그에 맞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렇다면 이들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버블이다라는 논쟁은 사라질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이 빅테크 기업들의 근거 없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워닝이 잘 나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지금 시대 자체가 첨단 기술화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선방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빅테크 5가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페이스북만 조금 부진했고, 네, 지금까지 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어닝이 상당히 잘 나왔고, 월요일 날 장 마감 후에 이제 구글이 이제 빅테크 중에 마지막 기업으로 이제 어닝이 이제 예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S&P 500개 기업하고 나스닥의 나스닥 100 예, 그 안에 있는 기업들 중에 약 40% 정도가 그러니까 주식 프라이스가 조정장에 진입했다고 이제 통계가 나왔고요. 예, 그런데 빅5 기업들의 시총 퍼센테이지는 약 18%, 18%에 도달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즉 그 밑에 수천 개 회사 중에 상위 빅테크 5 기업들의 시총이 18%를 차지했다는 것은 이 기업들이 잘 나가면은 주식 인덱스가 올라가는 거고, 혹시나 이 기업들의 어닝이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은, 그리고 주가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인덱스 흐름 자체도 하향으로 갈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빅테이크 5 기업들의 이게 주식시장에서 영향력,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고요. 특히 인덱스 쪽에다가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진짜 이 빅테이크 5의 기업들의 어닝이나 주가 흐름, 이것을 진짜 밀착 와치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화 인덱스가 약 3일 전부터 채권 금리 하락과 이렇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같이 움직이다가 30일, 29일부터는 하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즉, 기울기만 보면 미국 연준의 유동성이나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에 대한 변화가 이 증시든 스마트머니의 변화가 일부라도 감지되는 것 아니냐. 이 달러화 인덱스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아마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이 중국 바이러스 영향으로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대로 1분기 미국 GDP의 0.4% 정도 하락이 예상된다. 그리고 만약 그 이하로 더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연준이 뭔가 팔 걷어붙이고 나올 수 있죠.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연준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달러 인덱스 하나만 본다 그러면은 최근 한 이틀 사이 달러 인덱스가 약화된 배경에는 안전자산으로 대표격인 일본 앵화, 네,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크화가 이제 상당히 강세로 전환됐고요. 네, 그다음에 ECB의 새 총재인 르가르도, 예, 그분이 ECB 지역 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인 발언을 했어요. 목요일 날 오후에. 이제 그래서 유로화가 이제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브렉시트가 이제 성사가 됐잖아요. 이제 예, 드디어 예, 몇 년을 끌어오던 브렉시트가 이제 금요일부로 성사가 됐는데, 일시적으로 파운드화도 강화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달러화 약세가 아직까지는 추세로 굳어지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그런 현상 같고, 만일에 중국의 폐렴 바이러스가 점점 더 악화된다 그러면은 달러 역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아마 달러화 강세로 또 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까지도 달러화가 상당히 뭐 최고점은 아니지만은 네. 그 바닥을 찍었다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금 시장에도 지금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상황을 보면은 금 가격이 폭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달러화가 잘 버티는 바람에 금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고 이번 주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구글, 그 다음에 구글 제외하고 다른 뭐 주목할 만한 어닝 발표 기업이 있을까요? 뭐 눈에 띄는 큰 기업은 없고요. 역시 이제 구글인데 그 빅테이크 5 기업들이 전부 구글만 이제 어닝이 잘 나온다면 저는 지금 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모두가 페이스북만 제외하고 $1 트릴리언 시총에 네. 이제 다 이제 넘어가는 진짜 초대형 이제 기업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시장의 그 대세는 첨단 기술 기업, 나스닥 100 인덱스 이런 거 반도체 이런 데 주목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살짝 걱정이 되는 건 최근에 연방 대법원에서 이 빅테크 기업들 이 반독점 관련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언제쯤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들으신 바 없을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처음에 이것이 이제 언론에 공개됐을 때는 이제 그 빅테이크 기업들이 주가에 큰 영향을 줬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영향력이 점점 미미해지거든요. 예. 우리가 브렉시트 처음 나왔을 때 큰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고 진짜 금요일 날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니까 아무런 뭐 반응이 없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아마 제가 이 문제도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친기업적인 대통령이 있는 한 뭐 그렇게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의회 차원이나 어떤 그 정권 그 감독위원회 셋 입장에서 빅테이크의 그 시총이 점점 더 이렇게 뭐라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림 현상, 예. 이것이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왜곡될 수 있거든요. 소수가 다수를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는 뭐 어떤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것을 상당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하나 잠깐 말씀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민주당 경선에서 일단 샌더스가 기선을 제압했죠. 네네. 그런데 어제 CNBC 뉴스를 보니까 월요일에 그 다시 또 두 번째 경선이 있는데 샌더스 상원의원이 두 번째 경선에서도 만약에 승리한다면 주식시장이 경계의 눈빛을 보낼 수도 있다.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이 점도 좀 혹시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는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그 우크라이나 예. 그 비리 거기에 이제 연루돼 갖고 이미지 타격을 받았어요. 예, 그 이후로 샌더스 의원이 이제 힘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난 한 일주일 전에 그 월가에서 샌더스가 부상하면 할수록 월가는 좀 걱정을 좀 해야 된다. 이제 드디어 샌더스의 변수가 증시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를 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샌더스가 상당히 개혁적이면서 반시장적인 정책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차라리 트럼프가 뭐 대통령 되든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이를 선호했었는데 근데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샌더스가 지금 부상하고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 드디어 걱정을 좀 하기 시작했다. 저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금 신경 쓰기 지금 힘든 상황인데 민주당 경선까지 써야 되는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됩니다. 네네. 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우리 시장 대응,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쪽으로 투자나 뭐 대비를 해야 될지 마지막으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그 그 3대 그 인덱스는 거의 이제 뭐 바닥에 거의 도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S&P 500 인덱스는 일단은 3,100으로 보지만은 지난번에 작년 10월 달에 그 강력한 그 저항선 3,040에서 브레이크아웃 했거든요. 예.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3,04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러나 최악의 경우 이제 제가 3,040으로 보지만은 3,100 아니면 3,150 거기서도 다시 튀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은 조금씩 분할 매수해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원유는 아까 바잉 찬스라고 말씀드렸고, 네. 금 가격도 예, 이제 지금 불리시한 지금 트렌드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상원 탄핵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직전이거든요.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99% 무죄.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겁을 냈던 증인이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었는데, 이분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의 그 증언대에 설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에서 투표를 했는데, 공화당에서 한 3명 내지 4명의 반역자가 나오기를 이제 그렇게 민주당에서 그동안 작업을 했는데, 단 2명만 반역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51대 49로 해서 존 볼튼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이제 실패 이제 됐고, 그래서 더 이상 증인을 세우지 않고 마지막 판결만 남겨둔 상태. 그래서 지금까지 그 판세 흐름 볼 때, 이번 돌아오는 일주일 이내에 연방 대법원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릴 것인데, 일단 탄핵은 무죄 판결로 날 것으로 지금 99% 정도 가능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탄핵에서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환호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게 걱정거리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뉴욕에 있는 어떤 언론의 칼럼니스트 여자인데, 20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이래갖고 작년 가을에 이제 뭐라 그러죠? 수를 한 건데, 법원에다가 소송. 예. 네, 소송. 예. 소송을 했는데, 이 여자가 20년 전 어떤 뉴욕의 어떤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옷을 사주면서 그 탈의실 안에서 이제 성폭행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 여자가 그때 입었던 옷을 20년 동안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여자의 팔꿈에 묻은 남성의 책을 이게 트럼프 것이다 하고 주장하면서 법원에다가, 그럼 이것과 대조해 보려고 그러니까 트럼프의 DNA 샘플을 신청한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법원에서 만일 이 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DNA 샘플이 이 여자의 옷소매에 묻은 책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진다고 그러면은, 이건 뭐 빼도
네. 못하는 사법처리 대상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현직 대통령은 뭐 사법 대상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과도 엄청난 먹구름을 낄 수 있고 또 대통령이 만일 실패한다고 그러면은 사법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가십거리에 이제 뭐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또 하나의 그 증시 블랙스완이 불씨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모두 같이 이제 바라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일이 생겨버렸네요. 일단 이거 네네.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좋은 좋은 소식은 아니고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네, 그래서 이 11월 재선 그 선거 일전에 이것이 진짜 법원에서 신청 허가가 난다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 이미지 타격은 상당히 클 거고요. 그럼 그 반대로 샌더스 의원이 좀 더 부상할 수도 있죠. 그러게요. 나쁜 짓 했으면 그러면 증시가 네. 겁을 먹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또 심해질 수 있으니까. 네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아까 이제 일반적으로 원유에 나 포지션을 잡고 싶어 그러면 ETF도 있지만 미국에서 이 원유 기업들 중에 괜찮은 기업들 중에 꽤 있을 텐데 배당도 좋고 수익성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후보 한두 개만 좀 알려주시죠. 선생님 생각하시는. 뭐 저는 사실 뭐 원유 개별 기업에 투자한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긴 한데 그래도 미국의 대형 이제 회사들을 주식 아까 말씀드린 쉐브론, 예. 엑슨모빌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월가에서 그 골드만삭스인가 예. 악시덴탈 페트롤리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OXY인가 그래 심볼이. 예. 그 회사가 올해 가장 추천할 만한 원유 그 부분의 주식이다 이렇게 하는 걸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심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그 원유 가격 다운턴에서 다시 회복된다 그러면은 그런 회사들이 각광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이 정도 얘기하시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왜 좋냐, 얼마냐 이렇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일찍 그 스케줄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늦어서요. 네네.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선생님 주말 잘 쉬십시오. 예,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나요? 예, 오늘도 변함없는 인사이트 주신 토마스 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요일에 물극핀만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에 저는 많이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에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중국증시가 개장 예정이잖아요. 혹시 일요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개장하면 사실 많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흐름 때문에 국내 주식 개인들이 금요일 날 그 오후 들어서 많이 매도를 했죠.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점은 사과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한 줄로 10,000원 건다 장난식으로 말씀드려서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었어요. 그 점을 사과드리고 다만 왜 그렇게 했는지는 월요일 방송에서 몇 가지 지표를 제가 확인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표 없이 장난처럼 말을 올려버리면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잘못된 판단을 야기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미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반성하는 차원에서 얼른 내렸고 그 점은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주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